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지 않으신가요?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자꾸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거나 혹은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 경우 말입니다.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해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정작 몸은 말을 듣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늘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에서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음식으로 돌봐준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정리한 5가지 식습관 이야기를 통해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다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배변이 고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무겁고 화장실 가는 것이 불규칙해서 고민이신가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장 속 유익균이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집중된 곳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공식품을 자주 먹게 되고 발효 음식은 점점 멀어지죠.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인스턴트 음식들이 이제는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장 점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불규칙한 식사 시간까지 더해지면 장 속 환경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72세 은퇴 교사 정미화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변비와 속쓰림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특히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간편식을 자주 드시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배변이 3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속이 계속 쓰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변비약만 드셨는데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권해서 식습관을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아침마다 물김치 한 그릇을 먼저 드시고 점심에는 생청국장 한 숟가락을 꼭 챙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물김치의 신맛 때문에 속이 더 쓰릴까 걱정하셨지만 오히려 일주일 만에 속이 한결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2주째부터는 배변이 하루 걸러 하루로 규칙적이 되었고 한 달이 지나니 변비약 없이도 매일 편안하게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밤에 속쓰림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었어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소화가 잘 되니까 식욕도 돌아오고 기운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가벼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꾸준히 발효 음식을 챙기고 계시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변과 소화가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발효 음식이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치나 된장, 청국장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장에서 번식하면서 해로운 균들을 억제하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들이 소화를 도와주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하루 한 끼에 꼭 발효 음식 한 가지를 곁들여 보세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청국장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외식을 하실 때도 김치나 장류 반찬을 꼭 챙기시고 집에서는 물김치나 생청국장처럼 짜지 않은 발효 음식을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김과 토마토에 관한 것입니다. 김은 몸에 좋다는데 시중 조미김은 너무 짜고 기름져서 괜찮을까 하는 걱정 많이 하시죠? 실제로 마트에서 파는 조미김의 대부분은 기름에 구워져 있고 나트륨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기름에 구운 조미김의 문제는 산화된 기름과 과한 나트륨입니다. 오랫동안 보관되면서 기름이 산화되면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변하고 높은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짠맛에 둔감해져서 더 많이 먹게 되는데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68세 사진작가 박도윤님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사진 작업을 하다 보니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아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조미김을 자주 드셨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드셨는데 점점 속쓰림이 잦아지고 입안이 자주 마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침에 조미김으로 간단히 식사를 하시면 오전 내내 속이 쓰리고 물을 많이 마셔도 입마름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혈압도 평소보다 올라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생김을 직접 구워서 토마토와 함께 밥에 곁들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김을 굽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팬에 살짝만 구우면 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에 방울토마토를 함께 먹으니 김의 짠맛이 자연스럽게 중화되고 훨씬 개운한 맛이 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속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2주 만에는 입마름 증상도 거의 사라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토마토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신맛 덕분에 다른 양념을 덜 쓰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간장이나 고춧가루를 많이 쳤는데
토마토가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주니까 훨씬 담백하게 드실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마늘과 브로콜리까지 함께 드시는데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김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바다 채소입니다. 특히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여기에 마늘의 알리신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까지 더해지면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완벽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밥 위에 방울토마토와 브로콜리, 마늘을 얹어 취사하신 후 김에 싸서 드셔보세요. 양념장은 간장과 식초를 1:1로 섞으면 시중 소스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화학조미료나 과한 나트륨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한 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장 건강의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병원 검사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늘 소화가 안 되거나 잦은 설사와 변비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의 70%가 집중된 중요한 면역기관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고 생활이 불규칙해지면서 장의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발효 음식 섭취까지 줄어들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이는 전신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4세 택배 보조 일을 하시는 이상우님의 경우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택배 일의 특성상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와 찬 음식을 자주 드셨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점점 배가 늘 차갑게 느껴지고 복통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식욕도 떨어지고 하루 종일 속이 거북했어요. 복통도 일주일에 3-4번은 찾아와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진통제를 드셔도 일시적인 효과뿐이었고 갈수록 복통의 빈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내분이 저녁 식단을 바꿔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차가운 음식 대신 따뜻한 채소 스프를 만들어서 드시고 발효 반찬도 함께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단호박, 양배추, 토마토, 양파를 넣고 끓인 스프를 매일 저녁 한 그릇씩 드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2주째부터 아침에 배가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니 복통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복통이 거의 사라졌고 식욕도 돌아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기운이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수면의 질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복통 때문에 새벽에 깨는 일이 많았는데 장이 편안해지니까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꾸준히 따뜻한 스프와 발효 반찬을 드시고 계시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통 없이 건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장이 건강해지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따뜻한 온도입니다. 장은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39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장의 활동이 둔해집니다. 둘째는 유익균이 풍부한 환경입니다. 발효 음식을 통해 좋은 균을 공급해 주어야 해요. 셋째는 자율신경의 균형입니다.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은 장의 운동을 방해하거든요. 따뜻한 채소 스프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줍니다. 따뜻한 온도로 장을 데워주고 채소의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규칙적인 식사는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저녁에 단호박, 양배추, 토마토, 양파를 넣은 스프 한 그릇을 드시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하셔도 장 건강에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혈관과 심장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혈관이 막히는 병, 즉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병의 출발점은 바로 혈관의 끈적함과 염증이에요. 혹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다리가 자주 저리는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된 원인은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데 여기에 콜레스테롤이나 염증 물질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70세 재봉사로 일하시는 윤혜리님의 경우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다 보니 다리 순환이 좋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특히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당기는 느낌 때문에 일하기가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가 생각하셨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혈액순환을 위해 식습관 개선을 권하셨습니다. 그때 추천받은 것이 바로 미역과 표고버섯, 들깨를 활용한 식단이었어요.
점심마다 미역에 표고버섯 사마이너스 5쪽을 넣고 끓인 국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에 들깨가루 한 큰술을 마지막에 넣어서 고소하고 진한 맛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국물 한 그릇 더 먹는 것뿐인데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지만 2주 정도 지나면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다리가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다리가 무겁고 당기던 증상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만큼 숨이 차지 않게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밤에 다리 경련으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신 후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놀라셨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해조류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혈관 건강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해조류가 혈관 건강에 좋은 이유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미네랄 때문입니다. 특히 미역의 알긴산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들깨가루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벽을 유연하게 하고 심장 건강을 보호해줍니다. 미역국에 표고버섯 사마이너스 5쪽을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 큰술로 마무리해보세요. 일주일에 3회 이상은 해조류 반찬을 챙기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시마나 김, 파래 등 다른 해조류도 번갈아가며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 우울감, 수면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들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죠? 혹시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힘들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당 섭취와 염증, 그리고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특히 단 간식이나 야식을 자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뇌의 신경전 달물질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는 기분 변화와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66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김한결님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시다 보니 불규칙한 수면 패턴에 시달리셨고 졸음을 쫓기 위해 단 간식과 야식을 자주 드셨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기운이 났지만 점점 새벽에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지고 낮에는 극심한 졸음에 시달리셨습니다. 특히 새벽 3-4시경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하루 종일 피곤했고 기분도 자꾸 가라앉았어요. 혈당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셨는데 약을 먹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 해서 식습관부터 바꿔보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바꾼 것은 간식이었어요. 달콤한 과자나 빵 대신 바나나와 무가당 두유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설탕이나 일반 소금 대신 죽염 한 꼬집을 사용하셨어요. 여름에는 케일로 만든 물김치도 자주 드셨고요. 처음 일주일은 단맛이 그리워서 힘드셨지만 바나나의 자연스러운 단맛에 점점 익숙해지셨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에 한 번 깨는 정도로 수면이 안정되었고 낮에도 졸음이 덜해서 일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기분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는데 식습관을 바꾼 후로는 마음이 훨씬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 검사를 해보니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3kg 정도 빠져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각 식품의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죽염은 일반 소금보다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설탕에 대한 의존도도 줄여줍니다. 바나나와 콩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도와줍니다. 케일은 여름철 몸의 열기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바나나와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시고 요리할 때는 죽염 한 꼬집으로 간을 맞춰보세요. 여름철에는 케일 물김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단맛과 좋은 염분을 선택하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기분과 수면까지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값비싼 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우리 몸을 바꾸고 마음까지 바꿔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발효 음식으로 장 건강 세우기, 김과 토마토의 건강한 조합, 따뜻한 스프로장 돌보기, 미역과 표고버섯과 들깨의 혈관 보호, 그리고 죽염과 케일, 콩, 바나나의 균형 잡힌 조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이어가시다 보면 불안했던 내 몸의 신호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잠을 깊게 자게 되고 기분도 한결 밝아지면서 다시 희망과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100세 시대를 즐겁게 시대를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고마운 신호로 답해드릴 것입니다.